그녀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간절하게 붙잡지 않았다. 미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무척이나 사랑했다. 그녀는 이미 나한테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동안 그녀를 위해 내가 참아온 것들을 떠올리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이 안 튀어나왔다. 그녀는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땐 정리 잘하라고. 안 그러면 자신처럼 상처받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현관을 열고 나갔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보통 연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면 4번, 1년을 함께해도 같이 있는 시간이 50일이 채 넘지 않는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어떤 날은 일도 안 하고 종일 붙어 있기만 했다. 사랑한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통 연인이 몇 년이 걸쳐서 만나야 채웠을 횟수를 단기간에 넘겼다. 연애 초반 매일 술을 마시며 이야기 나눈 덕분에 그래도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연인이 되기 전에 알고 지내는 동안 알게 모르게 수집한 정보들까지 있었으니 나는 그녀와 최소 6, 7년은 사랑한 것 같았다.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수다를 떨고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사랑을 나누던 집에 나 혼자 남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얼마나 있었는지, 서재에 들어가 하던 일을 마저 끝냈는지, 울었는지 웃었는지, 몸의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서 이 말만 반복했다. 아, 맞다. 사랑, 어려웠지. 아, 맞다. 이별, 이렇게 아픈 거였지. 인간은 비겁하다. 인간은 나약하다. 인간은 뻔하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헤어지고 이틀 동안 단 한숨 자지 않고 살았다. 밥도 먹지 않고 커피만 마시면서 일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나에게 화를 내던 그녀가 서 있었다. 소주를 꺼내러 냉장고로 향하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나를 빤히 바라보던 그녀가 앉아 있었다. TV를 틀어준다고 해도 나를 보는 게 더 재밌다면서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침실에는 일하러 서재에 들어간 나를 기다리던 그녀가 누워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괴로워서 여관에서 며칠 지낼까 했지만 한번 끝까지 마주해보고 싶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 박혀 있었다. 뻔한 이별의 과정처럼 그녀와 주고받은 편지를 다시 읽고 그녀와 가장 행복했던 때의 메시지를 돌려보고 그러다 내가 못해준 것들이 떠오르다가 내가 뭘 놓쳤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또 그녀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내가 그녀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그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내가 그녀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 내가 그녀를 위해 참아왔던 것들,
내가 그녀를 위해 못 본 척 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그러다 결국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진정한 사랑인 줄 알았으나 똑같은 사랑이었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내가 그동안 만났던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못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다. 피곤하냐고, 배고프냐고 묻는 게 아니라 고민이 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정리되자 그제야 이틀 만에 잠이 왔다. 얼마 못 자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일을 시작했다. 인터넷도 하고 일도 하고 핸드폰도 하다가 그녀의 SNS에 들어갔다. 그녀는 나만 볼 수 없게 해놓은 상태로 SNS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올리는 사진을 하나씩 보며 나랑 헤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속이 베베 꼬이는 것 같았다. 정말 다른 이별과 단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녀는 나를 원망할 것이다. 나도 그녀를 미워할 것이고, 그녀를 원망할 것이고, 때때로 고마워할 것이고, 때때로 그리워할 것이다. 그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인다고 이야기했던 남자와 술을 마실 것이고, 주말엔 예쁜 카페에 갔다가 전시회를 갔다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는 출근도 하고 그러다 종종 여행도 떠나며 가끔 내가 문득 떠오를 때면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전처럼 다시 책을 많이 읽을 것이고 노래를 오래오래 틀어둘 것이며 산책을 자주 할지도 모른다. 혹시나 서점에서 내 책을 본다면 마음이 잠깐 저릿할 텐데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까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녀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혼자 오래 애도의 시간을 갖는 동안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댔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SNS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든 나는 그녀의 소식을 듣고 보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차단할 것이다. 이사도 갈 것이다. 그러고는 나 좋은 대로 생각하며 그녀를 미워했다가 가끔 더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리다가 열심히 글을 쓰고 출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면 어느 순간 괜찮아져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 또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수가 있을까? 사랑할 땐 모든 것이 이유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헤어질 때도 모든 것이 이유가 된다. 사랑의 문제는 함께 해결해도 어려운데 각자 떨어져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땐 대부분 안 좋은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린 서로 상처받고 화난 상태로 몸과 마음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젠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일밖에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와 똑같은 패턴으로 헤어진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았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살던 동네로 향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겨울이었지만 그날은 제법 날씨가 따뜻해서 평소 답답할 때면 자주 앉아있던 작은 화단에 앉았다.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과 소주를 마셨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아버지가 피우시던 담배를 한 대 태우고 그녀의 아버지가 피우시던 담배도 한 대 태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피지 않는 담배는 마치 향처럼 천천히 탄다. 천천히, 천천히. 어떤 이별처럼 담배가 줄어드는 걸 바라봤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 사랑은 어려운가요? 그 작은 화단은 10년이 넘도록 힘들 때마다 앉아있던 곳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작은 화단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상할 만큼 금방 기분이 괜찮아지고는 했다.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고 음악을 가만히 들을 때도 있었고 앉아서 눈물만 흘리던 날도 있었다. 얼마나 앉아있었을까. 종일 겨울비가 내리다 그친 덕분에 안개가 가득 낄 때쯤이었다. 다시 또 천천히 타들어가는 담배를 보다가 나도 참 안 변한다고 생각했다. 내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도 정말 밤새도록 후회했었는데 조금 더 대화하고 조금 더 물어보고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하지만 다시 또 금방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속마음을 완전히 꺼내어 이야기하는 데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피하고 있었다. 가족을 잃었을 때도 그랬고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을 때도 그랬으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화를 해서 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꽤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고 가족까지 잃었는데도 난 변하는 게 없었던 것이다. 변하고 싶었을 뿐, 변한 척 했을 뿐, 여전히 똑같았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 사랑도 똑같았다는 생각이 들자 지나온 모든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내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놓고 있지 않았으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다. 그녀한테 내 속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고 이별 후에 그녀가 한 행동 역시 내가 집에서 혼자 애도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속이 꼬이지 않았는가.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면 과연 그 사람은 괜찮은 척하는 나에게 고민이 있냐고 물어봐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 연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말하지 않을 테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나에게 내 연인은 피곤하지, 힘들지 라는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가 또 어떤 일들로 인해 헤어질 것이다. 그러고는 이별 후의 사랑을 돌아보며 이 사람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딘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나에게 고민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 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며 그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녀와 헤어질 때도 그랬다. 나는 여전했다. 그녀한테 잘못한 것도 맞고 그녀가 상처받은 것도 알겠지만 그때 또 내가 그녀를 위해 해준 것들이나 내가 그녀를 위해 참았던 것들이 떠오르면 감정이 엉켜버렸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면서 오히려 내가 화를 냈지만 그건 순전히 내 입장이었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연인도 느껴줄 거라는 착각. 내가 느끼는 걸 이 사람은 온전히 알아줄 거라는 착각. 나와 다른 개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해버리고 마는 사랑의 창란.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했다. 내가 깍지고 있는 것들을 그녀가 버리라고 할 마음은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는 있었어야 한다. 그녀가 먼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게 필요했다고 말할 줄 알았어야 했다.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미쳐버릴 게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야 한다. 내가 그대로였으니 사랑도 다 그대로였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갑자기 나타나거나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찾아내는 게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대가 나와 다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 방식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내가 그동안 한 사람과 다른 사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다음 날 그녀를 만나러 갔다.